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장을 급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핵개발 강화의 명분으로만 삼고 있는 것인데요.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에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차가 이거 전기차라 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분들이 인지를 잘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TV에서는 양측 의견을 전했는데요. 먼저 경제계 의견을 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계가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제외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가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국내 산업 생태계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경제계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국회에 거듭 호소했습니다. 본 보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제계의 반발 의견을 전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전했는데요. 보도에서 언급한 대로 경제계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서 인용을 통해 전하기는 했으나 수정안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했다면 현재 경제계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더 잘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동계의 반응을 전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청년단체들이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청년진보당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청년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보도는 앞서 살펴본 보도와 함께 이어진 보도로서 노동계와 청년단체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두 보도를 통해 양측의 반응을 살펴보면 경제계는 수정안 수용 요구를, 노동계는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경제계 의견 보도와 마찬가지로 본 보도 역시 노동계와 청년단체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보도하였다면 전달력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기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만큼 연합뉴스TV에서도 다양한 보도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잘 전해왔기 때문에 그간의 보도를 통해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보도와 같이 단신 보도에서도 양측이 전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 및 쟁점이
보다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쉬었음 청년 증가세에 대해 보도한 뉴스센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기간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총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쉬었음 청년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보도는 지난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주목하여 전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본 보도에서 언급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를 검색하여 살펴보면 본 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본 보도에서 언급한 경제적 비용은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단신 보도이기에 간략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했으나 본 보도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자료 화면 대신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자료 화면으로 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만 치료제에 관해 보도한 와이드 17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363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비만 치료제의 인기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더 싸게, 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기회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량별 차등 가격 적용 등은 물론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주사 투약의 고통을 덜어주는 패치형, 마이크로니들 등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오남용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위고비는 보건당국 결정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처방을 금지했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미반협회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하고 처방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오남용 시 메스꺼움, 구토, 췌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비보험 처방에 따라 오남용 통계도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으로 질병 치료용이 아닌 단순 미용 보조제 정도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본 보도는 현재 비만 치료제 현황을 잘 정리하여 전하며 시장의 증가세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한편 부작용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인용을 통해 전하며 경각심을 갖게 한 보도였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에는 처방이 제한된다는 점을 최근까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 7월에 정책 브리핑을 통해 비만 환자 치료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보도 역시 해당 부분들이 잘 녹여져 있었고 특히 비만 치료제 오남용 및 부작용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시청자가 한 번에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의를 끄는 동시에 관련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극기에 대해 보도한 와이드 08 살펴보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 걸린 남상락 자수 태극기는 물을 상징하는 감개와 불을 뜻하는 이계의 위치가 우리가 아는 태극기와 다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일장기 위에 덧칠해 항일 의지를 다졌던 진관사 태극기 역시 감개와 이계의 위치가 다르고 태극 문양도 세로 방향입니다. 이렇게 태극기 모양이 제각각이었던 이유는 19세기 말 혼돈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도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태극기가 1883년 국기로 지정은 되었지만 그 형태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지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며 때문에 4개의 개와 태극 문양은 자유롭게 활용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 만국박람회에 걸렸던 태극기, 3.1운동 이후 장독대 밑에 숨겨 지켜낸 동독여자의숙 태극기,
상해에 나부꼈던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던 고종 황제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자주와 독립을 바랐던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태극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도원 연구사는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 한 차례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지만 시대 상황 속에서 온 국민에게 전해지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의 태극기 모양이 자리 잡은 건 1949년 국기 제작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로 담겨 있는 뜻은 조화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는 다양한 모양의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광복절 당일 경축식에서도 다양한 태극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본 보도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에 집중해 보도했는데요. 여러 자료 화면을 통해 각기 다른 형태의 태극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모양에 담긴 시대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전해 더 뜻깊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반경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타지에서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로 와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열정 넘치는 신입 치어리더 아야카 씨의 휴일을 담았는데요.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번 방송에서는 뜨거운 함성이 가득한 야구장에서 열띤 응원을 이끄는 신입 치어리더 아야카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팬들과 하나가 되어 열정적인 응원을 선보인 응원 요정 아야카. 경기가 끝난 뒤 동료들은 아야카 씨의 데뷔를 축하하기 위해 깜짝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야카 씨의 휴일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아야카 씨의 알람도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야카 씨는 시끄러운 알람을 끄고는 다시 잠에 드는데요. 해가 중천에 뜬 시간이 되어서야 아야카 씨가 일어납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라 한참을 휴대폰을 보며 침대에서 뒹구는데요. 쉬는 날에는 여느 23 소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날 열띤 응원의 여파로 뭉친 근육들을 열심히 풀어보려 하지만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데요. 드디어 침대에서 벗어난 아야카 씨는 곧장 냉장고로 직행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에는 물 2병과 두유 3개만 들어있는데요. 바빠서 집에서 밥을 먹을 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경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배달 음식이나 일본에서 가져온 카레를 데워 먹는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 아야카 씨는 배달 앱을 통해 메뉴를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는 오늘, 아야카 씨가 픽한 음식은 스시입니다. 모둠 초밥에 새우튀김, 냉메밀까지 알차게 주문합니다. 허겁지겁 오늘의 메뉴인 일식 한 상에 포장을 뜯는데요. 허기가 져도 먹기 전 인증사진은 필수입니다. 따뜻한 된장국으로 시작해 참치초밥을 하나 맛보고는 일본에서 먹는 스시 같다며 맛있어하는 아야카 씨. 밥 친구 하나 없이 오롯이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메밀 한 입, 초밥 한 입, 번갈아가며 야무지게 메뉴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연어초밥까지 사라졌는데요. 순식간에 사라진 초밥과 냉메밀에 아쉬워하던 이때 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알고 보니 일식을 시키면서 함께 디저트까지 주문했던 건데요. 다이어트를 할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동료 언니들의 얘기를 떠올리며 디저트 합리화를 성공했습니다. 마치 처음 배달이 왔을 때처럼 반갑게 마중 나가는데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초코 시럽, 벌집꿀, 치즈 큐브와 좋아하는 과일을 듬뿍 올린 조합이 아야카 씨의 정석 조합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에 토핑들을 다 모아서 한 입에 먹고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야카 씨입니다.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해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라는 아야카 씨는 일을 할 때에도 끝나고 먹을 음식을 생각하며 힘을 낸다고 합니다. 밥을 다 먹은 아야카 씨는 칼로리 소모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다치지 않도록 굳었던 몸을 이곳저곳 풀어준 다음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기 내내 격렬한 안무를 해야 하는 치어리더에게 중요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러닝을 시작했다는데요. 한 번 달리기 시작하면 3km, 30분 정도를 달린다는 아야카 씨는 러닝을 시작한 후 전보다 3, 4시간씩 경기 뛰는 것도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아직 아야카 씨의 휴일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소속사 직원인 또래 동료들과 함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인생 첫 찜질방 방문이라고 합니다. 찜질방에서 꼭 마셔줘야 하는 식혜를 알고 있냐는 동료의 물음에 들어봤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아야카 씨와 동료들.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넓은 찜질방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방 한쪽에 자리를 잡은 아야카 씨는 동료들에게 양머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요. 수건을 3등분 한 후 양쪽 끝을 돌돌 말면 되는 양머리는 아직 아야카 씨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런 아야카 씨를 도와 동료가 직접 양머리를 만들어주는데요. 동료의 손에서 아야카 씨의 양머리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아야카 씨의 머리에 쏙 들어맞는데요. 찜질방에서 하는 거 하나의 급이었어요. 이거 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양주름 하는 거 말고 그냥 착착 묶어버려요? 네. 일본에서는 주로 수건을 묶어서 올리기에 찜질방에서 양머리 해보는 것이 꿈이었다며 활짝 웃는 아야카 씨입니다. 인생 첫 K 찜질방에서 양머리 인증샷도 찍습니다. 찜질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혜부터 찜질방의 메인 코스인 뜨거운 한증막, 그리고 그 안에서 안무 연습까지 아야카 씨의 본격적인 찜질방 체험은 다음 회차에 계속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지우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기 와닿았어요? 네, 23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 치어리더를 하는 것이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늘 밝은 미소로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야카 씨를 보며 대견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랬군요. 생기 넘치는 아야카 씨의 하루를 보며 저도 덩달아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받았는데요. 앞으로 있을 아야카 씨의 내일들도 크고 작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아야카 씨의 무대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나란히 특검 수사를 받다가 구속이 된 것인데요. 외신들 역시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라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일 밤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격 구속이 됐습니다. 전직 영부인 구속은 물론이고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수감도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불명예를 좀 안게 된 것인데 많은 언론들이 주목한 부분, 바로 부부 동시 구속이었잖아요. 네. 관련 보도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는 국정 개입 등의 혐의로
나란히 특검 수사를 받다 구속 수감까지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구속에 적용된 혐의 외에도 규명해야 할 사안이 10가지가 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비롯해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또 대기업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 종류도 참 광범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그 명품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공여자인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진품과 가품의 구매자와 구매 시기를 검찰이 확인했는데도 김건희 씨가 이제 부인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됐죠.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망국적인 범죄라면서 김 여사 리스크는 사실 대선 때부터 공공연한 일이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일보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일그러진 대한민국 권력의 자화상이라며 견제받지 않은 최고 권력자 부부의 일탈과 비리를 돌발적인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적인 상처가 너무 크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과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 감시 기관이 진작에 재구시를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세력을 철저히 파헤쳐서 네. 다시는 법을 농락하는 특권층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국내 언론뿐 아니라 주요 외신들도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타전을 했는데요. 네. 외신들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까? 네, 외신들도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면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랬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다른 전직 대통령 4명의 구속돼와는 달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일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이라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김건희 씨가 이제 법원 출석에서 이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묘사한 것이 혐의를 부인할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이를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위험으로 봤다면서 그 구속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랬군요. CNN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아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치적 공격에 빌미를 주게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아내가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김건희 씨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샀던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재판과 조사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의 병원 진료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특혜 의혹에 대한 기사 내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죠. 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서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은 다른 수용자들과 따로 가지고 또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예.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고 또 변호인을 접견한 시간만 봐도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명 위험을 이유로 예. 외부의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는가 하면 구치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 안으로 휴대전화를 들여와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여러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특혜 의혹이 이제 정치권과 여론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법무부는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고 서울구치소장도 전격 교체하게 됐죠. 예.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여전히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은 특혜 시비가 없는 공정한 구치소 운영과 또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다, 생지옥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열악한 처우다라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또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내부의 CCTV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국회가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체포 현장 영상 공개를 둘러싸고도 국민의 알 권리냐 망신주기냐 식의 또 다른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출범 40여일을 맡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죠. 김건희 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네.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보도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언론에서는 이제 내란 특검이 군과 또 청와대 관계자 중심의 정확한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예. 특히 증거인멸이나 고위공직자 연루 여부와 관련된 수사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도 네네. 했었죠. 김건희 특검도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또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등 관련 인물을 차례로 줄 소환하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는 이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핵심 인물들의 진술도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향후에 대질 신문에 대한 가능성도 주목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가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에서 이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되면서 여야 간의 대치 전국도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라는 초강수를 꺼낸 가운데 네. 내란 특검도 이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태세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3대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하다 보니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꾸 영장이 기각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3대 특검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등 특검법 개정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는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이죠. 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분명히 당사자 외에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로서도 봤을 때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도 그 중심을 잘 잡고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한국 정치사에서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라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인데요. 그렇죠. 언론의 태도와 보도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구치소 내 생활이나 옷차림, 심리 상태 등 신변 잡기식의 보도에 이제 치중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수나 진보 성향에 따라서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또 망신주기 등의 어떤 진영의 대립 구도로 끌어가는 식의 보도도 국민이 이 사건을 냉정하게 이해할 기회를
가로막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양극화된 정치권의 논평만 중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과 또 시민사회의 의견을 좀 폭넓게 보도하면서 왜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